첫 번째 시간에는 인터페이스 먼저 같이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조금 그 코드 베이스로 설명 안 드리니까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코드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렇게 TS 베이직 인터페이스라고 하나 만드시고요. 하고 바로 타입스크립트만 설치할게요. 그 설치하면서 바로 TS config 파일을 생성할게요. 그럼 디폴트로 타겟 ES5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VS 코드를 열겠습니다. 다른 에디터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지? 네. 저는 src에서 작업할 거고요. 그 결과를 디스트에다가 출력할게요. 네. 첫 번째 예제는 example 1.ts라고 만들게요. 네.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네, src 폴더 만드시고 example 1.ts 파일 하나 만드시고 네, 여기서 컴파일해서 떨어질 곳은 tsconfig.json에 outdir에 dist 폴더로 네, 떨어지게 할게요. 그럼 이제 컴파일 하면은 example 1.ts가 dist의 example 1.js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할 때마다 npx tsc 하면은 컴파일 돼서 dist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할 거는 그냥 일반적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이름은 hello 1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hello 1은 person이라는 객체를 받을게요. person의 타입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타입을 정의하는 거를 배웠죠. 타입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래서 이 타입은 name이 string이고 age가 number인 형태로 객체를 받아올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수의 리턴 타입은 그냥 리턴 특별한 값을 리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void죠. 요렇게. 네, 이렇게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로그를 출력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hello 이제 템플릿 스트링으로 쓸게요. hello I am name을 person 점 하면 이제 두 개 딱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name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써볼게요. 이 함수를 쓸 때는 hello 1에 여기에 이제 넣을 때 꼭 정해진 것만 넣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name이 각자 이름 그냥 넣으시면 될 거예요. 저는 마크고 나이가 이렇게 하시고 바로 컴파일 해볼게요. npx tsc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봐야죠. 실행은 노드 환경에서 실행할 거니까 dist에 example 1.js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제 hello I'm 마크 나오겠죠. 네. 지금 한 거는 hello 1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타입을 거기다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해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여기다 이렇게 넣을 때 바로 대입하지 않고 P1 이런 식으로 P1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지금 다행히 요 만든 객체가 요 펄슨의 형태와 같기 때문에, 같다는 건 구조적으로 같기 때문에 타입 추론에 의해서 P1 위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임은 스트링, 에이지는 넘버. 요 형태랑 똑같잖아요, 추론된 타입이. 그래서 펄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P1이라는 객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거나 어떤 타입 정의를 할 때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막 타입 정의를 막 구구절절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펄슨이라는 그 객체의 어떤 정형화된 타입을 정의를 해서 이제 그거를 갖다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죠. 인터페이스,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펄슨 1은 생긴 게 요 모습인 거예요. 딱 요 모습. 그러면 네임이 스트링이고 에이지가 넘버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형태는 앞에 이름, 프로퍼티 이름, 그리고 뒤에 타입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펄슨 1이라는 타입은 네임을 스트링의 네임과 넘버의 에이지를 갖고 있는 어떤 타입인 거예요, 이제.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제가 얘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타입 알리아스로 타입 펄슨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리기로 얘는 그냥 이 형태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정말 어떤 타입이라고 만들려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 hello1 함수에 그동안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구구절절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펄슨 1이라는 타입을 받겠다. 만들어진, 내가 커스텀하게 만든 펄슨 1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고, P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난 펄슨이란 객체를 만들 건데 얘는 펄슨 1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에이지를 빼먹었어요. 그럼 이제 야, 너 펄슨 1이라는 타입의 P1 객체를 만들 건데 너가 할당한 값은 그런 모양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잘못됐으니까 여기다가 제대로 써야 되죠. 제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P1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걸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펄슨 1 타입 형태가 아니면요. 요게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주 쉽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 되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어렵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다른 모습의 인터페이스들을 쭉 찾아가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example 2.ts를 만들게요. 네. example 2.ts에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객체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까는 펄슨 1은요. 펄슨 1은 네임과 에이지가 꼭 있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펄슨 2라는 걸 만들 건데 걔는 에이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걔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옵셔널하다고 부르잖아요. 요 프로퍼티는 옵셔널한 프로퍼티야, 이렇게 부르는데 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펄슨 2 하시고 네임은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네임. 그럼 얘는 무조건 네임은 있어야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에이지인데 물음표 붙이고 이제 요렇게 생각해보시면 요 콜론 바로 앞에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콜론 뒤에 물음표가 붙는 케이스는 없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요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앞에 붙는 거, 요건 옵셔널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const p 21 이렇게 할게요. 21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한 형태로 설정할 수 있겠죠. 네임이 마크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const p2는 네임은 마크인데 나이도 있는 사람. 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옵셔널한 프로퍼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서 물음표를 넣어주면 된다. 네, 이게 끝입니다. 대신에 옵셔널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 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처럼 hello 함수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hello to 하고 여기는 person인데 이번엔 타입이 person1이 아니라 person 2로 갈게요. 이렇게 똑같이 void고, 네, 이번에는 만약에 제가 console.log에다가 이름과 나이를 한번 출력해 보고 싶은데 나이가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쵸? 나이가 그러면은 옵셔널 하다는 거는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undefined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person.name은 뜨죠? 근데 보시면 위에는 age 물음표 돼 있고 name은 그냥 쓰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만약에 person.age를 쓰면 얘는 undefined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출력할 때는 undefined 값이 출력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넘버 타입의 내장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넘버 타입의 내장 함수가 뭐 있죠? 아, 넘버 타입의 내장 함수에 랭스가 없어요. 이제 toString 이런 게 있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person.age. 안 나와요. 왜냐? 그냥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얘는 undefined일 수도 있고 넘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가 네, 이 오브젝트는 undefined일 수 있어 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였다면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바로 그냥 썼겠죠. 빨간 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나의 로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쓸 때부터 제가 막 엄청 똑똑해서 그냥 이 undefined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면 되겠지만 타입스크립트 쓰면 약간 도구에 의존적인 인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덜 생각하고 있어도 이렇게 뜨는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person.age가 이게 타입 가드죠. 그럼 undefined 이면은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근데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toString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 밑에는 갖다 대면 넘버예요. 근데 위에는 갖다 대면 넘버 혹은 undefined. 리턴으로 제꼈으니 undefined 제꼈으니까 밑에는 넘버. 요렇게요. 백틱 어딨냐면은 그 달러 표시 위에 있을 거예요. 달러 표시가 아니구나. 이게 원 표시 위에 있는 맞죠 이거?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옵셔널한 프로퍼티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example 3.ts 만들게요. 이번에는 자, 얘는 자, 먼저 구상을 해볼게요. 아까는 name은 항상 있어야 되고 age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에는 name은 항상 있어야 되고 ag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나머지 어떤 프로퍼티라도 추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프로퍼티는 옵셔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person 3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첫 번째로는 name 이 string 똑같이 오겠죠. 두 번째로 age 물음표 다시고 number 똑같이 오겠죠. 여기서 이제
그거 말고 나머지는 어떤 값이라도 추가해 줄 수 있어 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법은 인덱서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인덱스 이렇게 주시고 요 뒤에는 이건 지금 옵셔널 프로퍼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인덱스는 스트링 형태이고 그 실제 값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요 콜론 하나 더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덱서블 타입을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스트링 인덱서블 타입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인덱서블 타입으로 넘어갈 건데, 요렇게 하시면 name은 항상 있어야 되고 age는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고 나머지는 내가 넣고 싶으면 어떤 거든지 넣을 수 있는 상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st p3은 얘의 형태는 person 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 지금 빨간 줄 떴죠? 인터페이스의 타입과 맞지 않다는 타입 그 에러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name을 넣어요. name은 age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럼 지금 얘만 썼을 때 에러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넣어볼까요? 젠더. 저는 이렇게 하면 에러 안 나죠. 가능한 형태라는 거예요. 저 person 3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이런 형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은 저 인덱서블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뒤에 인덱서블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자, 당연히 이 뒤에가 n이잖아요. 지금 이 인덱스의 스트링이라는 거는 요게 스트링 값이라는 건데, 여기는 스트링이면은 프로퍼티는 다 스트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 했으니까 그냥 얘 안 지우고 얘를 그냥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저는 남자면서 여자예요. 돼요. 예제예요. 이런 것도 되고 뭐 아무거나 된다는 거예요. n이니까. 그죠?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따가 좀 인덱서블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이번에 그 다음은 인터페이스로 펑션을 정의해 볼게요. example. 자,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예제들은 전부 다 제가 올려드린 강의록에 제 GitHub 주소랑 다 해놨어요. 거기 가서 해보시면 되고, 지금 같이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해요.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 만들 건데, 이번에 네 번째는 person 4 타입인데, 얘는요 아까 전처럼 name이 있고요. 이번에는 인사를 할게요. person이 hello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함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함수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요. 여기는 이제 뭐 더 넣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제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무조건 name, age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만든 인터페이스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41에 person 4. 당연히 이 객체랑 이 타입이랑 같지 않잖아요, 현재는. 자, 처음에 넣을 거는 요거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넣을 건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객체를 리터럴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뒤에 부분이. 이 만들 때 뭐 함수를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이렇게죠. hello function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arrow 펑션 아니고 원래 기본 펑션이니까 당연히 속에 this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this. 그죠? this.name 뜨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console.log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여기다 age 넘버 넣어서 같이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두 번째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함수 만드는 방법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저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위에 거는 익명함수를 hello라는 프로퍼티에 넣은 거고, 밑에 거는 hello라는 함수는 이름 똑같으니까 왜 원래 우리 그 프로퍼티 이름하고 그 값의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똑같으면은 하나만 그냥 써주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이. 질문인데요. 네. P42 변수 만들 때 네네. 후에 그 파라미터 안 넣어줬는데 왜 빨간 줄이 안 뜨는 잠깐만요. 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함수는 할당할 때 타입 체크를 하지 않고요, 사용할 때 타입 체크를 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빨간 줄 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내용 중에 어디다 써놨더라? 네, 여기 보시면 함수의 타입 체크는 할당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그 타입을 인터페이스 안에 함수를 추가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약간 틀리게 한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로 함수 자체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보시면은 이 person4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안에 함수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함수인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 펑션이 있는 거랑 펑션으로 된 인터페이스랑 이렇게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펑션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hello 라고 하는 펑션 자체에다가 펑션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 형태와 이 형태는 같지 않잖아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 이 타입을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뒤에도 좀 허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저 헬로 인터페이스에는 저거 말고는 추가를 안 되는 건가요? 요 안에요? 네. 그렇죠. 함수로 쓸 때는. 아, 네. 이건 함수형, 그러니까 함수를 위한 인터페이스고, 이 person4는 객체 인터페이스인데 그 안에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의 타입 체크는 할당할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 안에 펑션이 있는 거고, 아까는 펑션의 인터페이스인 거고요. 그죠? 다음은 아직 뒤에서 클래스를 배우겠지만, 원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가 상속하지 못해요. 대신에 구현하죠. 그죠? 네. 그래서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고 익스텐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 한번 이 상속을 받아볼게요. 상속이 아니라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인터페이스 붙일 때 뭐 이렇게 i를 붙이고 좀 쓰긴 하는데, 이건 그냥 명명이지 뭐 굳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펄스는 name과 똑같이 age를 갖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펄스는 이게 이제 클래스의 펄슨이죠.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뒷시간에 할 건데, 일단은 그냥 임플리멘트 할 수 있다는 거.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상속은 불가능하고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임플리멘트 뒤에다가 요렇게,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형태예요. 네. 저희 회사 코드엔 되게 많이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name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age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죠. 왜냐면 그 인터페이스 iPerson5에 있는 그 형태를 이 person5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모두 이제 구현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이 중에서 혹시 자바스크립트가 첫 언어이신 분, 다른 언어는 안 하시는 분? 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서 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자, 아까 전에는 클래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다 구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거는 인터페이스끼리는 상속이 돼요. 네, 인터페이스끼리는 그냥 상속이 돼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도 되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는 이름만 있을게요.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형태 말고 펄슨 형태를 모두 가진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만 추가해서 쓰고 싶은 형태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는 인터페이스 한국인, 네, 이렇게 하고 extend라는 키워드를 뒤에 붙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name을 안 써도 iKorea는 name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name 말고 또 들어갈 게 뭐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P6가 만약에 iPerson6의 타입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만 있으면 되겠죠. name만. 근데 만약에 코리안
이라면 얘는 당연히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에러 나죠? 그럼 얘는 ct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기능이 상속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막,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임, 뭐 age 뭐 이런 것만 넣었는데 보통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뭐 저희 회사의 툴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다루기 때문에 뭐 포인트 이래가지고 x, y 뭐 해놓고 걔를 뭐 가지고 있는 뭐 렉탕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다 이제 타입으로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